최근 컴퓨터에 랜섬웨어라는 악성 코드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라는 악성 코드는 컴퓨터에 침입해 저장된 자료들을 암호화해서 못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커들은 그런 다음 일정한 금액을 내면 암호화된 자료를 풀 수 있게 해줍니다. 결제 방법은 비트코인이라는 사이버머니를 사용하게 하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추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료를 되찾기 위해서는 꼼짝없이 돈을 내야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종합병원은 물론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랜섬웨어에 의한 피해 실태와 대처 방안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랜섬웨어라는 악성 코드가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 2005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랜섬웨어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악성 코드로 우리나라 컴퓨터에 침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영어로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웨어를 합성한 말입니다. 컴퓨터 사용자의 문서를 볼모로 잡고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몸값이란 뜻의 랜섬이란 수식어가 붙은 것입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사용자의 파일을 암호화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줍니다. 결국 컴퓨터 사용자는 저장된 모든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권의 그 암호화가 RSA 2048 정도의 암호 수준이라면 이 랜섬웨어의 암호 수준은 RSA 4096 정도의 아주 복잡한 암호로 이게 이제 암호화를 시켜놓은 상태라서 인질범한테 결국은 돈을 주지 않으면 데이터가 암호화돼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즉 폐기되는 그런 상태를 주는 아주 심각한 그런 그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랜섬웨어를 퍼뜨린 해커는 암호화된 자료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돈은 사이버머니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통화로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장치가 없는 구조로 거래는 P2P, 즉 다자간 파일 공유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데다 거래소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데다 2013년부터 독일 정부가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공식 화폐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사이버상에서 사용되는 돈이고 입금 방식도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그 익명성이 보장되는 화폐로 출범을 한 화폐고, 그래서 당연히 거래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거래를 할 수 있는 화폐이고, 그 화폐를 보내는데 웹사이트에서 이제 주소를 추적하거나 또는 IP를 추적할 경우를 대비해서 토르라는 전문적인, 그러니까 IP 추적이 불가능한 그런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게 이제 과금을 하기 때문에 전혀 이 추적이 불가능하고. 최근 이 같은 랜섬웨어 피해는 개인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정명중 씨는 사용하던 컴퓨터를 켜자 이상한 화면이 나타나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타이머와 함께 비트코인으로 일정 금액을 결제하라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이 전체 까맣게 되면서 가운데 이제 빨간색으로 해놓고 그 시계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해놓고 이제 옆으로 이제 영어로 뭐라 써놓고 달러 표시되어 있으면서 500이라고 써있다고 그렇게 써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창은 잘 끌 수 있었는지 꺼지지 않는지 저 기억은 안 나는데 돌려보니까 제가 바탕화면에 제일 중요한 거 다 빼놓거든요. 그건 이제 들어가지지도 않고. 컴퓨터 안에 들어있던 각종 문서와 가족 사진, 그리고 개발 중인 게임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해커가 요구하는 대로 비트코인으로 돈을 지불한 뒤에 저장된 자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초는 계속하고 해서 결국 또 이제 해외 결제 사이트 좀 이용해가지고 결제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그래도 못 믿잖아요. 이거 뭐 그냥 돈 받고 이제 돈만 가지고 이제 나르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냥 아무거나 올려보라고 그러면 복구하는 그냥 맛배기로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올리니까 이렇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하나가. 그래서 할 수 없구나 싶어가지고 대충 하나로는 한 60만 원 정도.
해커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비용을 배로 올리는 수법입니다. 비트코인을 송금하면 암호화된 파일을 푸는 키를 줘서 피해자들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시간 제한 줘가지고 이 시간 안에는 얼마인데 이거 지나면 이제 2배로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써 있었고, 그리고 뭐 날라가긴 하는데 딱 보면서 저도 느낀 게 하나 올려봐라, 내가 이거 복구는 해줄게 해가지고 딱 보여주고, 이것 때문에 좀 이 사람이 사기꾼이긴 한데 그래도 돈 주면 착하겠구나, 좀 믿음 같은 걸 주는. 결국 랜섬웨어로 피해를 본 정 씨는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모두 백업받기 위해서입니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용자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데이터 복구 업체에는 개인 피해자의 복구 의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의 경우 논문 관련 자료가 피해를 입는 등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용 부담으로 자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논문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다가 그 자료 자체가 그 자료 안에 그 랜섬웨어 코드,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여는 순간 모든 자료들이 전부 다 감염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학생의 경우에는 한 번에 지금 60만 원을 낼 수가 없는 형편이라 저희 쪽에서 이제 히스토리 복구를 요청했는데 당연히 원하는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랜섬웨어 피해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에 있는 모 업체도 랜섬웨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용하던 파일이 열리지 않고 파일의 확장자가 영어로 CCC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파일 모양이 아이콘이 이상했고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열리지 않아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등록 정보라고 있습니다. 그 파일에 가보면 확장자가 보이는데 그거 보고 이제 CCC라고 이제 써 있길래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랜섬웨어 걸리면은 CCC로 바뀐다고 들어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화면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파일이 자체가 안 열리는 거죠. 이 업체는 랜섬웨어 때문에 주문업체와 업무상 자료 교환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특히 설을 앞두고 업무가 마비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디자인 개발을 하는 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 업체와 계속 연결을 해서 샘플 테스트를 하고 뭐 이렇게 최종 컨펌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명절 전에 이제 상품 제안서를 하려면 제품 이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미지에 다 바이러스 걸려서 지금 제안서를 못 보내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명절 전에 지금 거의 대목인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결국 이 업체도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이처럼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특성상 대외 신뢰도가 떨어질까 봐 대부분의 업체들이 피해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제 막 대대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오픈을 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렇게 기업들을 다니다 보니까 피해를 입었던 기업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저희들 이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어서 뭐 몇 달간 뭐 이렇게 신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연된다든지 뭐 새로운 디자인을 입혀서 뭘 해야 되는데 문제가 돼서 또 못한다든지 또 새롭게 개발한 어떤 설계도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이 돼서 회사의 존폐 기로에 놓인다든지. 랜섬웨어는 개인과 기업뿐 아니라 자치단체와 병원 컴퓨터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 한 종합병원은 컴퓨터 작업 중 이상을 발견하고 응급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자 전사팀에 문의를 했고 이상을 발견한 전문가들이 곧바로 중앙 서버를 차단한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파일 확장자명이 이제 엑셀 파일도 있었을 것이고 한글 파일도 있었는데 이제 TED라는 끝으로 이제 확장자명이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이러스를 이제 인지를 하고 바이러스 체크를 돌려봤는데도 바이러스로는 이제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놔두면 확장자가 계속 바뀌어서 바로 이제 서버를 셧다운 시키고 자칫하면 병원의 중요한 정보를 모두 잃을 뻔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전산 전문가가 사태를 파악해 긴급히 조치를 취했고 일부 자료만 감염됐을 뿐입니다. 인터넷을 차단시키고 그리고 그 걸렸던 파일 서버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분해해서 이제 다른 쪽 서버에 연결을 해서 살아있는 그 파일들만 따로 추출을 해서 이제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파일에서 피해 본 게 이게 있는 건가요? 네, 그 중에서 뭐 한 20% 정도는 암호화가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원 컴퓨터가 랜섬웨어 피해를 입었다면 중요한 정보를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환자의 의료 정보와 각종 진료 기록들이 모두 랜섬웨어에 감염될 경우 병원 측은 피해 복구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 정보가 이제 저희가 MRI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이런 영상들을 이제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분이 다음 내원에서 예전에 이제 찍었던 영상하고 지금 찍은 영상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교도 불가능할 것이고 취재 과정에서 도내 종합병원 3곳이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모 자치단체와 대학도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랜섬웨어는 개인과 기업, 병원, 자치단체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복구 업체는 피해 복구 의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의의 경우에는 하루에 50통 이상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실제 복구로 들어오는 수량은 뭐 일일 3건에서 5건 정도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모두 다 복구를 맡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로 따지면 그 2배 이상, 3배, 4배 정도는 더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되는 사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기업들은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랜섬웨어 피해 사례가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보안 업계 측에서는 2005년부터 2015년에 작년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됐다는 그런 내용의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접수된 사안이 현재까지는 충북 지역에서는 없고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랜섬웨어에 대처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랜섬웨어는 고도로 기술적인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현재로서는 암호화된 파일을 풀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암호화를 일반 컴퓨터로 그 해독하려면 거의 뭐 한 1000년은 걸릴 그런 그 복잡한 암호 체계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이걸 암호를 풀어서 복구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결국은 그 해커한테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를 받아서 그 복구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랜섬웨어를 만든 해커가 요구하는 돈을 주고 암호를 푸는 키를 받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복구 전문 회사들도 피해자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구해서 지불하지 못할 경우 복구업체가 해커들의 요구를 대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랜섬웨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해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절차가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걸 아시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이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취재 과정에서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한 뒤 암호키를 받아 암호화된 자료를 복구하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 화면입니다.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입하라는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주고 그때까지 일정 금액으로 해독 프로그램을 구입하라고 지시합니다.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금액을 올린다는 메시지와 함께 남은 시간이 화면에 뜹니다. 가격은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구입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3가지 버전으로 떠요. 그 텍스트로 하나 뜨고 HTML로 하나 뜨고 마지막에 PNG 그림 파일로 하나 뜹니다. 이게 이제 이걸 쳐야 돼요. 됐다. 잠깐만. 여기서 이제 돈을 내면은 이 파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돈을 낸 거예요. 돈 낸 거예요. 이거 고객 돈 이게 대전 건인데 됐다. 잠깐 연락 좀 드릴게요. 이분 계속 이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해커로부터 받은 암호키를 입력하자 암호화됐던 프로그램이 해독되기 시작합니다. 해독되는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네, 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서너 시간 걸려요. 서너 시간 걸린다고? 예, 하나하나 다 풀어야 되니까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130 얼마 결제했어요. 더블로 돼가지고. 프로그램 해독 시간은 파일 용량에 따라서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톡스 브라우저를 쓰는. 해독된 자료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처럼 암호 해독키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한 뒤 스스로 복구했다며 비용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커에게 돈을 주고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한 뒤 자기 기술로 복구했다면서 해커에게 준 돈의 몇 배 이상을 챙긴다는 겁니다. 이쪽 그 업계에서는 대부분 150에서 300, 400 이렇게 받거든요. 점심시간 이후에 이거 사기치는 거죠 한마디로. 네, 어쨌든 풀어줬으니까 사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악용하는 업체들이 꽤 많아요. 청주뿐만 아니고 구롱도 어디 서울에 어디 찾아가가지고 300만 원. 예 300만 원을 내고 자기가 복구하는 거 직접 봤다. 여기서 해커가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사이버상의 돈으로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현재 1비트코인은 최고 60만 원, 1년 전에 비해서 3배가량 올랐습니다.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요가 늘자 외환시장의 환율처럼 가치가 높아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20만 원대 1비트코인이 이제 그 정도였는데 랜섬웨어가 출현하고 그다음에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사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작년 말에 한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 60만 원의 정점을 찍은 걸로 봐서는 그때가 굉장히 이제 랜섬웨어가 굉장히 그 기승을 부렸고.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랜섬웨어에 한글이 사용되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영어로 된 메시지가 화면에 떴을 때는 미국이나 유럽을 대상으로 랜섬웨어를 유포시켰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랜섬웨어에 한글이 사용되는 것은 한국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 라마난트라든지 뭐 각종 이런 랜섬웨어의 그 버전이 바뀌면서 이게 화면에 이제 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한글로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뜨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만을 겨냥한 그런 이제 랜섬웨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걸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컴퓨터 사용자의 랜섬웨어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커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랜섬웨어를 유포하고 있지만 검거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컴퓨터와 같이 수많은 콘텐츠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감염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다 전자매체들을 다루고 있고 특히나 스마트폰이나 IoT 제품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감염이 되면 더 큰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어떤 그 IT 트렌드나 IT 트렌드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의 그 크립토라커나 그 랜섬웨어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랜섬웨어 피해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음성에서 캠핑카와 구급차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메이저 자동차 생산회사의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데다 자체 핵심 기술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항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가 백업해놓은 자료까지 암호화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업무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백업된 자료하고 뭐 기존 자료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암호화 시켜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게 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도 지금 업력이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거의 업무가 이제 뭐 중단되다시피 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타사 같은 경우는 아예 뭐 폐업까지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여기에다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려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계획이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주 상공회에서는 한국교통대와 온라인 기술 유출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기업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예방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이 이게 고가의 그 보안 장비를 도입해서 그 본인들 기업의 기업 자산을, 정보 자산을 지킨다는 게 이제 가장 사실은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또 특히 장비가 구입된다 하더라도 기업 내부에 그 정보 그 보안 장비들을 운영할 수 있는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마땅하게 없기 때문에 정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려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언뜻 이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보안 전문 회사와 또 대학하고 연계해서 기업들이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지키고 그다음에 그 바이러스나 해커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업체들도 비교적 만족하고 있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다 대학과 연계해 기술 지원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일반 보안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비해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 이제 솔루션 쪽으로 대해서 이제 대책을 좀 세워보고 그런 쪽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너무 또 고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건에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상공회의소 쪽에서 그런 제안을 좀 받아가지고 좀 내용들을 좀 보니까 이제 합리적인 내용이고 꼭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을 요청을 해서. 지난해부터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주던 랜섬웨어는 최근 들어 기업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피해자들이 암호화된 자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업이나 병원 등은 자료를 포기할 수 없는 약점이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리기 위해 해커들이 요구하는 돈을 쉽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데이터를 포기할 수 있는 반면에 기업이나 병원은 데이터를 포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빨리 이제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하는 그런 그 경향들이 있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심각한 것이 그 환자 정보가 모두 암호화가 되고 또는 심하게는 환자의 영상 정보라든지 뭐 각종 이런 것들이 다 암호화돼서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랜섬웨어로 암호화된 파일은 현재 기술로는 복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산망 이중화도 얼마든지 뚫릴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됐습니다. 망 유지 보수를 위해 원격으로 작업하다 감염될 수도 있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USB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랜섬웨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백업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의 동영상은 다운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게 해결이 된 게 발생을 하고 이미 6, 7개월 이상 지난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피해를 보기 전에 예방을 하는 편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사이트에서 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OS를 가급적이면 최신의 것으로 구비를 해 주시고 백신 프로그램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일 경우에는 이 피해가 대부분 텍스트 파일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파일의 경우에는 반드시 백업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경찰은 이와 함께 랜섬웨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장 해커를 검거하기는 어렵더라도 해킹 수법을 찾고 패턴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는 기법들이 다 최초 새로 나타나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형태라든지 방식을 알게 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 코드를 분석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향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정부적으로 대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볼모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해커를 추적하기도 어렵고 검거된 사례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악성 코드가 워낙 복잡해 코드를 풀 수 있는 기술도 없는 상태여서 보안 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라는 악성 코드는 현재 기술로는 해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해커를 추적할 기술도 부족합니다. 피해자들은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자신의 자료를 되찾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데이터 복구 전문가들조차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암호화된 자료를 되찾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노려 해커가 요구하는 비트코인에 몇 배의 이익을 챙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글을 사용하는 랜섬웨어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커들이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올해 랜섬웨어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서는 읽기 전용으로 설정하고 최신 버전의 백신을 설치하는 등 보다 철저한 보안 의식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